인문학으로 보는 세계 2차 대전. 20세기 한가운데 인류는 스스로의 손으로 가장 거대한 파괴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도시가 잿더미로 변했으며 인간의 존엄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을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는 인간의 욕망, 두려움, 증오와 동시에 희망과 연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문학의 시선으로 2차 대전의 원인, 과정, 결과,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인간의 본질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일부. 전쟁의 원인. 2차 대전의 씨앗은 사실 1차 대전이 끝나던 순간부터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1. 베르사유 조약의 그림자.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의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군사적 제약을 부과했습니다. 굴욕의 조약이라 불리던 이 조약은 독일 국민의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상처받은 자는 언젠가 복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상처 입은 자였고 그 상처는 다시 전쟁이라는 복수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제 대공황과 극단주의의 부상.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는 극심한 실업과 빈곤에 시달리며 국민들은 강력한 지도자와 새로운 질서를 갈망했습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그 불안을 이용했습니다. 국민에게 위대함을 되찾아주겠다는 선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를 자유로부터의 도피라 불렀습니다. 자유의 무게와 불안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강력한 권력자에게 자신을 맡기며 안도감을 찾았던 것입니다. 3. 전체주의와 군국주의의 등장. 독일 히틀러와 나치당은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이탈리아 무솔리니는 파시즘을 앞세워 질서를 약속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는 아시아의 지배를 정당화하며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으로 확장해갔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악은 특별한 괴물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판 없이 순응할 때 자라난다고 말했습니다. 2차 대전의 원인은 결국 인간 사회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권력의 결합이었습니다. 2부. 전쟁의 과정.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전쟁은 시작됩니다. 곧 영국과 프랑스가 참전했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 유럽 전선. 독일의 전격전 블리츠크리그 빠른 기동전으로 폴란드와 프랑스를 무너뜨렸습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 런던은 폭격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처칠은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연설로 국민을 결집시켰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언어의 힘을 봅니다. 폭격보다 더 큰 무기는 때로 지도자의 말, 즉 희망을 지켜내는 언어였습니다. 이 동부 전선. 1941년 히틀러는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혹독한 겨울은 독일군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전투는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고 인간의 한계와 끈질긴 생존 의지를 보여준 현장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적응한다고 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의 병사들은 바로 그 극한의 인간성을 증명했습니다. 3. 태평양 전쟁. 1941년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하며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습니다.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반격하며 태평양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내세운 천황을 위한 희생은 개인을 지워버렸습니다. 반면 미국 사회는 전쟁을 민주주의의 수호로 정당화했습니다. 이 대립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가치와 세계관의 충돌이기도 했습니다. 4. 홀로코스트 인류의 어두운 시면. 600만 유대인, 집시, 장애인, 정치범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비극은 문명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도르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이후 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다. 즉 예술과 문화조차 인간의 잔혹함 앞에서 무력해진 것입니다. 3부. 전쟁의 결과. 1945년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1. 독일과 일본의 패망. 뉘른베르크 재판 전쟁 범죄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국제법에 등장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핵시대를 열었고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이 냉전의 시작. 전쟁이 끝나자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의 대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 대립은 또 다른 긴장을 낳았습니다. 3. 새로운 국제 질서. 유엔 창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평화를 지키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권선언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 인간에 대한 새로운 질문. 전쟁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서로를 파괴하는가? 문명은 진보인가? 아니면 파괴의 가속장치인가? 프랑스 철학자 카미는 말했습니다.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도 인간은 저항하며 의미를 찾아야 한다. 전쟁은 부조리였지만 그 속에서 인간은 다시 일어설 힘을 길러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의 욕망, 증오, 두려움뿐 아니라 희망, 연대,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도 보았습니다. 인문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세계를 만들 것인가? 과거의 전쟁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와 동시에 성찰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비극을 기억하는 이유는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인류가 더 성숙한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